이른 아침, 이지은은 낯선 냄새와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낯선 미국 작은 마을의 풍경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 작은 마을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려웠다. 지은은 여전히 영어가 서툴렀고 학교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녀와 같은 동양인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 다녔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마을의 한적한 곳에 작은 세탁소를 차렸다. 엄마의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과 피로를 지은은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세탁소의 기계를 손보며 묵묵히 일하셨다. 지은은 학교를 마치면 곧장 세탁소로 가서 부모님을 도왔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신 기계 소리, 세제 냄새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유일한 일탈은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마을의 유일한 슈퍼마켓인 톰슨 마트에 가는 것이었다. 톰슨 마트의 사장인 톰슨 씨는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곤 했다. 지은의 가족이 마트에 들어서면 그의 눈빛은 늘 차갑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외지인들이 이 마을을 어지럽히는군. 그는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리기도 했다. 지은은 그런 그의 행동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그저 빨리 물건을 사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세찬 비가 내린 뒤 하늘은 맑게 개었다. 지은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톰슨 마트로 향하는 길이었다. 마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나 지은의 시선이 한 노부인에게 머물렀다. 노부인은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물건들이 길바닥에 흩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보거나 바쁜 걸음으로 지나쳐갔다. 노부인은 당황한 얼굴로 쏟아진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부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의 수줍음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났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노부인을 향해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서툰 영어 발음은 어눌했지만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재빨랐고 노부인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감동한 듯 아, 정말 고맙구나. 아가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물건을 모두 주워 노부인의 장바구니에 담아들인 후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엄마는 세탁소의 장부와 영수증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가 않네.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한 건지. 엄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은 엄마의 옆에 조용히 앉아 엄마가 들여다보던 영수증 묶음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영수증들은 엄마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은의 눈에는 마치 음악의 악보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숫자들의 조합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되고 있었다. 엄마, 이거 1565달러 손해보셨어요. 지은은 멍하니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아? 엄마는 깜짝 놀라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영수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마트에서 준 영수증에 202.75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물건들의 가격합은 미일 할빌전일 $10예요. 아마 물건을 잘못 찍은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복잡한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암산으로 해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의 말을 듣고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 결과는 지은의 말과 똑같았다. 지은아, 너 정말 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순식간에 한 거니? 엄마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은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 특별한 능력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톰슨 마트와의 악연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더 큰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작은 씨앗이었다. 그녀의 특별한 재능은 톰슨 마트와의 불공정한 싸움에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지은의 가족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세탁기가 내는 규칙적인 웅궁거리는 소리와 함께 눅눅하면서도 깨끗한 세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리미를 들고 옷을 펴고 있었고, 아버지는 혹시라도 고장날까 노심초사하며 낡은 세탁기계들을 점검하셨다. 이 모든 소리와 냄새는 지은에게 익숙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부모님의 고된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님들의 옷을 개거나 밀린 숙제를 하며 가족의 조용한 삶의 일부가 되려 애썼다. 그날 오후였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톰슨 마트에서 돌아오셨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불안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왜 벌써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축 늘어진 어깨로 마루에 주저앉으셨다. 톰슨 사장이 앞으로 우리에게 세탁용품 도마의 공급을 끊겠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재고가 부족해서 외지인들에게까지 팔 여유가 없다고. 아버지는 톰슨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계셨다. 그것은 단순히 재고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방인인 자신들의 존재를 향한 노골적인 거부였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당장 내일 쓸 세제도 부족한데. 다른 마트는 차로 1시간 넘게 가야 하는데. 기름값이며 시간이며. 엄마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지은의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동안 톰슨 사장이 그들에게 차갑게 대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왜 그들을 미워하는가? 그들은 단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사건은 지은에게 톰슨의 편견이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에게 닥쳐온 절망을 외면하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다시 한번 톰슨 마트를 찾아갔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마트 안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톰슨 사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는 톰슨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저희가 세탁소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데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이곳 말고는 물건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톰슨은 그의 간절함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삐딱하게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야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겠지. 내가 이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외지인 따위가 감히 이 마을에서 뿌리 내리려고 해. 어림없는 소리. 돌아가십시오. 톰슨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고는 충분하지만 내가 당신 같은 외지인들에게까지 팔 이유는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소.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말은 지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지은의 가족을 이방인으로 낙인 찍으며 그들을 영원히 이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 순간 지은의 내면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향한 이 불공정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톰슨 사장의 말은 그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렸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며 그녀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톰슨 사장을 향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수줍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고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톰슨의 오만함과 편견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지은은 평소처럼 톰슨 마트의 복잡한 진열대를 조용히 거닐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필요한 물건들만 재빨리 찾아다녔다. 마트 안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계산대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톰슨 사장이 젊은 직원 벤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재고 목록하고 매출이 이틀째 안 맞아. 컴퓨터는 또 왜 이 모양이야. 톰슨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벤은 당황한 얼굴로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복잡한 숫자와 재고량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 대충 계산해도 $5,000가 넘는 금액이 오차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마트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지은의 눈은 무심코 그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숫자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몇 초 만에 수많은 숫자들이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 하나의 정답으로 수렴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수줍음과 두려움이었다. 다른 하나는 옳지 않은 숫자를 바로잡고 싶다는 강한 본능이었다. 그녀는 톰슨 사장의 무례함과 그가 가족에게 가했던 불의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그를 향해 뻗어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이대로 조용히 지나치려 했다. 바로 그때 톰슨이 종이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다. 빌어먹을 컴퓨터, 이 복잡한 계산을 누가 암산으로 하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무능력함과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이 말은 지은의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멈춰있던 모든 것을 깨뜨렸다. 그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저 561.67.37달러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마치 바람소리처럼 들렸다. 톰슨과 벤,
그리고 옆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던 로드리게스 부인까지. 모든 이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톰슨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네가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다. 벤은 톰슨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며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계산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맞는데요. 얘가 말한 숫자가 맞아요. 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톰슨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 조그만 동양인 여자애가 컴퓨터도 못 푸는 걸 단번에 풀었다고 말도 안 돼. 분명 어디서 본 거지.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는 건가?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수치심과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어린 소녀에게 도전받았다고 생각했다. 벤, 그 계산기를 제대로 확인해. 이 애가 우리 가게 장부를 훔쳐본 게 틀림없어. 톰슨은 지은에게로 성큼 다가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당장 우리 가게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당신들 가족 모두 이 마을에서 쫓아낼 테니. 그의 비난은 이제 노골적인 협박이 되었다. 로드리게스 부인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은의 행동이 순수한 도움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톰슨의 분노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용기를 응원했다. 지은은 톰슨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몸을 떨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그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톰슨은 그녀를 비난하며 마트 밖으로 밀어냈다. 지은은 멍하니 서서 그가 닫아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은 그녀의 가족에게는 굳게 닫혔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재능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부당한 편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톰슨은 지은에게 망신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날 마트에서 겪었던 수치심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감히 그 작은 동양인 소녀가 자신의 계산 실수를 지적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했으니 말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지은의 재능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며칠 뒤 톰슨 마트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다. 제1회 톰슨 마트 암산왕 대회. 현수막에는 우승 상금 $1,000와 함께 1년간 마트의 식료품 도매 계약권이 내걸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톰슨의 통큰 결정에 놀라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톰슨의 속셈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는 이 대회가 지은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들을 준비하며 어디 한번 그 꼬마 암산왕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얼마나 풀 수 있을지 보자고 비웃었다. 대회 소식은 지은의 가족에게도 전해졌다. 엄마와 아버지는 기뻐하기는커녕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톰슨 사장이 저렇게 큰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연다는 건 분명 우리를 향한 덫일 거야.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가지 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는 모른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어.
엄마도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그들은 상금보다 더 큰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딸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녀는 세탁소에 텅 빈 선반과 부모님의 지쳐 보이는 얼굴을 떠올렸다. 톰슨의 마트가 유일한 도매처였기에 그들은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지은은 부모님을 향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엄마, 저는 괜찮아요. 톰슨 사장이 저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눈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홀로 이 도전에 맞서야 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을 응원하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한 명은 마트 계산대 직원인 로드리게스 부인이었다. 그녀는 지은이 마트에 올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지은의 순수한 재능을 알아봤기에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톰슨의 수아이자 한때 지은을 무시했던 벤이었다. 벤은 그날 마트에서 지은이 보여준 놀라운 암산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톰슨의 오만한 태도와 그녀의 순수한 재능을 본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는 톰슨의 눈을 피해 지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조심해요. 사장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특히 회계와 관련된 문제들일 겁니다. 힌트를 줄게요. 최근 3년치 마트의 영업이익률 변동표를 보세요. 지은은 벤의 이메일에 놀랐지만 동시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벤이 알려준 힌트대로 마트의 영업 자료들을 찾아보며 톰슨이 준비했을 문제들의 유형을 미리 예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 문제들을 암산으로 푸는 연습을 했다. 그녀의 방에는 온갖 종류의 숫자와 공식들이 난무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숫자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은 그녀의 가족을 지킬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회 당일이 되었다. 톰슨 마트 앞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톰슨은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지은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녀를 향한 믿음 또한 있었다. 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당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전의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대회 당일 톰슨 마트 앞마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화려한 풍선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모두가 이 대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톰슨 사장의 오만함과 한 소녀의 재능이 맞붙는 거대한 결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은 계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동네 주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지은이 홀로 아무 도구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다.
톰슨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오직 지은을 향하고 있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톰슨이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들고 소리 높여 읽었다. 그는 계산기의 도움 없이는 풀기 힘든 문제들을 준비했다. 오리시 3개의 물건에 각각 7.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8.25%의 세금을 더한 후 총 2, 3, 4, 56개의 물건을 팔았을 때의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참가자들은 일제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딸칵, 딸칵 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벤은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톰슨을 바라보았다. 그는 톰슨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지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은 지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계상이 대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오선지 위의 음표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곱셈과 나눗셈. 소수점 계산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완벽한 정답으로 수렴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다. 349 752 25달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톰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계산기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의 답은 정확했다. 톰슨은 당황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다음 문제를 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지? 마트의 3년간 평균 순이익률을 고려하고 재고 손실률 0.5%를 적용했을 때 향후 5년간 예상 총매출액은 그는 지은을 향해 비웃었다. 이번 문제는 그저 암산만으로는 어려울걸. 꼬마 아가씨, 모두가 펜을 들고 종이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갔다. 지은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뜨고 말했다. 시 아미온 육숑 98달러입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톰슨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렸다. 맞았다. 지은의 답은 정확했다. 톰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 소녀는 단순한 암산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때 로드리게스 부인이 지은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톰슨은 마지막 문제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은을 향해 쐐기를 박으려는 듯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준비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만약 지난 3개월간의 매출 기록에 그가 문제를 채 끝내기도 전에 지은이 갑자기 그의 말을 잘랐다. 사장님, 잠시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톰슨이 들고 있던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장님께서 내신 이 문제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헛소리를, 내 문제에 무슨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문제에 사용된 숫자 중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지은은 덤덤하게 말했다. 126,774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는 126.47이어야 합니다. 이 작은 오류 때문에 계산 결과는 32.41달러만큼 차이가 납니다. 만약 제가 그 오답을 말했더라도 그것은 저의 실수가 아니라 사장님의 실수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톰슨은 자신이 준비한 문제에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비웃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의 오만함과 무지를 만천에 드러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 뿐이었지만 이내 모든 이들이 지은을 향해 환호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과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와 감탄이었다. 그들은 한 작은 소녀가 가진 놀라운 재능과 용기에 감동했다. 벤은 감격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그녀를 위해 박수갈채를 보냈다. 로드리게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톰슨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마이크를 놓쳤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발밑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오히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지만 지은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재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닌 편견에 대한 승리였다. 지은이 톰슨의 문제 속에 숨겨진 오류를 지적하고 정답을 외치자 대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지은에게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분노에 찬 톰슨의 곁을 지나쳐 그녀에게 다가와 찬사를 보냈다. 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소녀가 사실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톰슨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서둘러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은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네가 내 컴퓨터를 해킹했거나 장부를 훔쳐본 게 틀림없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대신 패배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마트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세무조사관 몇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벤과 로드리게스 부인이 톰슨의 사업 관행에 대한 증거를 비밀리에 제보한 것이었다. 이봐요, 톰슨 씨. 당신의 마트에서 수년간 불법적인 거래와 탈세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말이야.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톰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벤은 경찰관에게 제가 수년간 목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톰슨의 비열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로드리게스 부인 역시 톰슨 사장은 늘 약자들을 무시하고 상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라고 증언했다. 톰슨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 지은을 노려보았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톰슨은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만들어낸 파멸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퇴장했다. 대회가 끝나고 지은은 $1,000의 상금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제 톰슨의 마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매상과 계약을 맺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집은 축제 분위기였다. 엄마는 지은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엄마 아빠를 위해 네가 그렇게 큰 용기를 내주었구나. 엄마는 네가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어. 엄마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엄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의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자신의 용기에 대해 스스로 대견함을 느꼈다. 다음 날이었다. 지은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벤을 만났다. 벤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함께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다. 지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아니, 너희 가족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몰랐어. 네가 보여준 재능은 정말 놀라웠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었는지 깨달았어. 정말 미안해. 지은은 고개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벤, 당신도 톰슨 사장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당신이 저에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준 것도 알고 있어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벤은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얼마 후 한 명문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톰슨 마트에서 열렸던 암산왕 대회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녀의 놀라운 수학적 재능이 화제가 된 것이다. 대학은 지은에게 전액 장학금과 함께 입학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지은 학생이 가진 재능이 이 세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은은 장학금 제안서를 들고 밤늦게까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짐이 아니라 가족의 희망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톰슨의 비열한 편견 때문에 절망에 빠졌었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고 얻은 승리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고 그 재능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지혜를 통해 쟁취한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더 이상 수줍고 조용하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문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강의실에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표를 하며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다. 톰슨의 편견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을 때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용기는 이제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학 방학을 맞아 지은은 고향 같은 이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대회 상금과 장학금의 일부를 모아 마을 중심에 작은 공공 도서관을 세웠다. 지은의 이야기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탰고 지은의 도서관은 순식간에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책을 읽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모여들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지은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그녀는 숫자와 공식을 딱딱하게 가르치는 대신 마치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듯 흥미로운 이야기와 게임을 통해 아이들을 수학의 세계로 이끌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그들의 작은 손은 이제 계상이 대신 펜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날도 도서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창문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지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해주고 있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고 벤과 로드리게스 부인이 들어왔다. 벤은 이제 더 이상 마트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도시로 나가 회계 공부를 했고 지금은 마을에 돌아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로드리게스 부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은, 역시 넌 여기에 있어야 해. 벤이 농담처럼 말하자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유로워 보였다. 로드리게스 부인은 지은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한때 외롭고 수줍어하던 이 소녀가 이제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 마을의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지은은 칠판에 적힌 복잡한 숫자들을 지우고 그 자리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학은 정답을 찾는 학문이지만 삶의 정답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랍니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이야기는 지은이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녀의 옆에는 벤과 로드리게스 부인이, 그리고 도서관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한 가족이 되었다. 톰슨의 편견은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그 재능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끝이 아닌 아름다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저희 이야기꾼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나 혹은 이 시대의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